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동경의 대변 H로그입니다. 자, 여러분 가을이 왔습니다. 올해 여름 진짜 많이 더웠는데요, 이제는 벌써 살짝 좀 춥기도 하고 환절기가 되면은 평소보다 많이 피로함도 많이 느끼시고 몸도 좀 안 좋은 거 느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체력 떨어지기 쉬운 환절기, 과연 이런 환절기에 어떻게 보양을 챙기면 좋을지 저희 강동경대학교 한방병원 한방내과 고석재 교수님 모시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동경희대학교 병원 한방소화기 보양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고석재라고 합니다. 실제로 좀 환절기가 되면은 왜 이렇게 좀 피곤함을 많이 느끼는 걸까요? 네, 이제 환절기에 피로하고 체력이 떨어지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네. 아마 자율신경계하고 관련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자율신경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 몸은 이제 교감과 부교감 신경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두 가지 신경계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보통 이제 환절기 때는 아침 저녁 기온차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면역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이 기온차에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또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좀 무너져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보통 그래서 뭐 알레르기라든지 감기에 걸리는 경우도 굉장히 흔하고 스트레스나 과로에 되게 민감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좀 자율신경계 관련해서 제가 이제 한의학적으로 듣기는 미병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거 좀 미병은 그럼 좀 질환이라고 봐야 될까요? 좀 어떨까요? 네, 미병의 말의 자체 뜻은 병이 아직 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미병 한자의 뜻이 자체가 그렇거든요. 그 미성숙하다 할 때 그 미라고 네네, 맞습니다. 할까요? 안일 미자죠. 한의학에서는 미병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요. 옛말에 불치병, 치미병이라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 문구의 뜻은 이미 병이 된 것을 치료하지 말고 병 되기 이전 상태를 치료하고 예방을 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만큼 한의학에서는 미병 단계를 중요하게 보고 질병이 되기 전 예방을 하는 그런 치료법을 굉장히 중요시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씩 저도 감기 기운 좀 으스스러, 이거는 좀 가만히 있으면 이거 감기 걸릴 것 같다,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이럴 때 저는 보통 음양상고탕을 약간 일종의 상비약처럼 두고 먹는 편인데, 사실 이 보약이라는 게 아무 때나 먹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보약은 좀 정확하게 어떤 거고, 그리고 언제 먹어야 되고,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보약의 개념 자체는 보하고 약이 합쳐진 합성어잖아요. 이게 몸을 보하는 약이다, 이런 뜻이고요. 한의학적으로는 정기를 보하는 약, 쉽게 말하면은 영양을 공급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약, 이렇게 흔히들 알고 있는데요. 적용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정력을 보강한다든지, 아니면 정신을 집중시킨다든지, 이런 약들도 다 보약의 범주에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약 같은 경우는 한의학에서 8가지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8가지 치료법 중에 하나가 보법이에요. 보약이죠. 그래서 흔히들 한의학에는 보약만 있는 줄 안다, 이렇게 보약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치료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일종의 디톡스도 하고, 실제로 나쁜 걸 뺐으니까 그만큼 좋은 걸 또 충전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좀 한의학적으로 치료를 하는군요. 다양한 한의학 치료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보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사실 요즘에 구하기는 나름 꽤 쉬워진 것 같은데, 이런 걸 먹는데 혹시 주의사항이나 어떤 건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을까요? 한의사가 처방하는 보약 같은 경우는 의약품에 해당이 되거든요. 의약품은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약을 의미를 해요. 시장에서 살 수 있는 홍삼이라든지 아니면 흑염소, 개소주 이런 것들 많이 드시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다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든지 아니면 그냥 음식에 해당하든지, 실제로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보약도 다 같은 보약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한테 맞는 약이 있으면 어떤 사람한테는 또 안 맞는 약이 있을 수 있고, 또 증상과 체질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의사 선생님들도 다 그 체질과 증상을 보면서 처방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보약도 다른 사람한테 안 맞을 수 있고
이제 보약도 다 같은 약이 아니라 다 다른 약을 처방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한의사와의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제 보약을 짓는 게 이제 가장 확실하면서 정확한 치료법이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보통 이제 한약은 이제 자제해야 되는 음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좀 꺼려진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꼭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이제 오셨을 적에 뭐 예전에 이제 먹던 기호식품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네. 이제 도저히 못 끊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삶의 질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뭐 예전에 먹던 음식을 아예 끊어라 이렇게는 잘 안 하고요. 네네. 좀 줄여라, 좀 자제해라, 의식을 좀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티칭을 하는 편이라서 너무 또 그렇게 걱정하시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안 먹는 게 더 좋긴 해요. 그렇긴 하겠죠. 네. 네. 아무래도 이런 환절기에 환자분들 많이 찾아오실 것 같은데 뭐 이런 질환에는 좀 어떻게 처방을 내리시는 편일까요? 네, 뭐 사실 이제 환자분의 개개인이 다 특징이 달라요. 그래서 네. 이제 뭐 같은 환자가 오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그래서 뭐 처방을 한다 하더라도 그 환자한테 맞는 이제 증상과 체질에 맞는 네, 그런 처방을 하기 때문에 대충 이제 분류를 해보자면은 네. 이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상 체질을 조금 이제 보는 편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소음인 환자분들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자면요. 네. 이제 환절기 때에는 이제 소음인 환자분들이 좀 추위를 좀 많이 타고, 네. 또 이제 피로라든지 소화불량을 좀 많이 호소를 하세요. 네. 특히나 이제 지금 가을이 되고 있고 이제 기온이 좀 많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시기에 이제 그런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제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인삼이라든지 뭐 백출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소화기를 좀 대표주는 따뜻한 계열의 약재를 이제 많이 쓰는 편이고요. 네. 네, 그런 분들은 또 이제 뭐 화병이 좀 잘 나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화를 끓이고 있다든지 뭐 아니면 좀 소심하다든지 네. 그런 성격을 좀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를 좀 외부로 좀 배출을 하는 그런 양생법도 이제 티칭을 하는 편입니다. 자, 소음인과 대비되는 소양인의 이제 사례도 있는데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소양인의 특징은 이제 더위를 좀 많이 타고 좀 네네. 땀도 좀 많이 흘리고 네. 좀 이제 급하기도 하고 좀 긴장도 잘 하고 화도 잘 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환절기 때가 되면 이제 피로감을 호소하는데 이제 또 땀도 좀 많이 흘리고 그렇죠. 네. 또 이제 살찌기도 쉬워요. 식욕도 좋아가지고 3번 살이 찌면은 또 빼는 것도 굉장히 이제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운동이라든지 이제 식이요법이 굉장히 중요한 체질이기도 해요.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숙지황이라든지 산수유라든지 이제 목단피와 같은 약을 많이 쓰고요. 티칭을 할 적에도 이제 긴장을 좀 완화하고 스트레스를 좀 줄여라, 안정감을 좀 찾아라 이런 식의 이제 양생법을 많이 가르쳐주는 편입니다. 굉장히 그러면은 생각보다도 환자별로도 다르고 체질별로도 조금씩 확실히 다 다르게 처방이 들어가긴 하네요. 그래서 이제 한의사 선생님과의 상담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군요. 여러분 이렇게 환절기에 몸이 좀 쉽게 피로해지신다던가 체력이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 믿고 한번 한방병원 저희 고석길 교수님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하고 한약 반드시 다르니까는 올바르게 처방받아서 제대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교수님 오늘 굉장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